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MG 스트라이크 건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느낌의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제품인데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다양한 무장 재현, 이렇게 부속품 구성도 충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졌다는 점, 2배 가까이, 일반판 기준으로 2배 가까이 뛴 이 가격에 비하면 이 드라곤 쪽 프레임의 코팅 처리, 여기에 날개 기믹 부분의 파손 위험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9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08년 9월, 가격은 만엔. 특이사항으로서 전신에 스페셜 코팅을 입힌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 제품이고요. 등의 날개는 연동 기믹으로 극중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고, 각 날개는 슬라이드 기믹으로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의 날개를 모티브로 한 전용 디스플레이 스탠드와 1대100 스케일의 키라 야마토와 마크스 클라인의 피규어도 부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 기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3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프리덤 건담의 후계기로 이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시킨 기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후방에 있는 이 슈퍼드라군 기동병장 윙으로 8개의 슈퍼드라군, 그리고 한층 높아진 기동력으로 첫 출격 시 25개의 모비슈트와 나스카급 전함 3대를 행동블록으로 만드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M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엑스트라 피니쉬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 데스티니의 최종기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입니다. 다양한 한정판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은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로 나온 제품이고요. 일반판과 비교를 하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판을 따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좀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면은, 우선 엑스트라 피니쉬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메탈릭 코팅 약간 나는 이러한 은은한 색깔 변화를 여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을 외부 장갑이 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컬러로 살짝 변경들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이러한 독특한 엑스트라 피니쉬만의 상당히 독특한 이러한 색감, 질감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판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색깔부터가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고요. 제품의 프로포션이나 디테일 부분, 프로포션 같은 경우에는 시드 제품들 느슨하게 잘 나온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프로포션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등에 이제 이 슈퍼드라군 장비를 하게 되면서 볼륨감도 상당히 커져 있는 느낌이고요. 다만 이제 발이 그거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가 상당히 뒤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워두실 때에는 무게 중심을 더 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발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형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테일 부분에서는 MG로 넘어오면서 화려한 복잡해진 몰드 패널 라인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외부 장갑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간략한 일부에 조금 약간씩만의 디테일만 조금 보일 뿐 아주 파츠 분할이 세밀하게 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요소들은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팅과 맞물려서 좀 더 깔끔한 이러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그에 맞춰서라고 해야 될까,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특징이랄 수 있는 이 금색 프레임 부분, 자, 손 같은 경우나 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기 프레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이러한 날개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맥기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 흔히 말하는 그 변색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일반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레임 부분이나 날개 부분이나 전부 다 요 누리끼리한 이 색깔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정판이라 할 수도 있는 이 풀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프레임까지 전부 다 맥기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스트라 피니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부분에는 맥기 코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날개 부분에는 일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좀 어정쩡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진 만큼 아예 프레임 부분에 전부 다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부만 이렇게 맥기가 되어 있고 일부는 또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좀 아쉬운 코팅 처리가 좀 눈에 걸린다 그래야 될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 이러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형이나 다른 부분에선 잘 나왔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하면 또 무장이 또 상당히 많은데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고에너지 빔 라이플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이 되면서 약간 은은한 이러한 광택, 그리고 이 메탈릭 느낌이 나는 이러한 색감, 약간의 이러한 변경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두 자루 모두 다 부속이 되어 있고요. 측면 부분에는 이 수납을 위한 조인트 돌기, 이러한 구조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플 이 합체 기믹을 위한 이러한 변형 기믹도 그대로 구현들이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대형 라이플, 롱 라이플 형태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라이플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칼리두스 복상 빔포. 배에 있는 이 빔포인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파츠는 이제 이런 코팅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해서 광택이 나는 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크시피아스 3 레일포. 양쪽 사이드 스커트에 존재하는 레일포고요. 뭐 간단한 전개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축도 가능해서 안쪽에 프레임 부분이 노출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프레임은 그냥 일반 누런색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슈페르 라케르타 빔 사벨. 양쪽이 레일건, 레일포가 있던 곳에 같이 수납이 되어 있는 빔 사벨이고요. 좌우 두 자루가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빔 사벨 손잡이는 뭐 이런 식으로 은색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이용을 해서 빔 사벨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이러한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 두 자루를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형태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빔 사벨 부속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빔 실드. 빔 실드 전개를 위한 빔 파츠가 따로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질감 몰드 표현까지도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색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쿠. 자, 장착 시에는 요 팔뚝, 자, 팔뚝에 있는 파츠를 빼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자, 빼놨던 아까 이 빨간색 파츠를 두 개로
정비를 시켜주고 이것을 앞뒤로 끼워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끼워서 빔시드 파츠를 완성을 시켜주고 요걸 다시 팔뚝에 팔뚝에 이렇게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빔시드 전개를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뭐 그래도 원작에 충실한 이러한 빔시드 재현까지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또 다음 무장으로서는 이 근접방어 기관포, 뭐 간단하게 머리에 몰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무장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이 이제 빔 돌격포, 드라군에 있는 이 빔 돌격포, 드라군 날개에 있는 요 부분을 따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요것을 이제 드라군으로서 사출을 해서 공격에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만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무장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G인 만큼 뭐 어느 정도의 가동률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깨. 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안쪽 폴리캡 부분이 약간 연동이 따라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어깨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팔꿈치. 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접히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허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잘 돌아가는 이러한 허리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간단하게 뭐 앞뒤로도 조금씩 움직여 줄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관절. 고관절은 이 사이드 스커트가 솔직히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하지만 이 사이드 스커트가 없다면 충분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고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좀 제약이 있지만 뭐 충분히 잘 벌어질 수가 있는 이 고관절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무릎. 자,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이중관절로 상당히 잘 굽혀지는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발목. 발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움직이네요. 의외로 좌우 가동폭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고 앞꿈치 가동이나 뭐 다른 발목 가동 포인트도 의외로 잘 움직이는 이러한 발목 가동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가동률 부분에서는 크게 나쁜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잘 움직이는 이러한 가동 포인트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스커트 부분이 조금 걸린다라는 점, 요것만 신경을 쓰시면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이제 부속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기믹으로서는 뭐 간단하게 아까 라이플 부분들은 앞서서 살펴봤었고요. 라이플을 수납할 수 있는 요 기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뒤쪽 날개는 좀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라이플 수납을 위해서는 이 사이드 스커트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자, MG에서는 디스커트 부분이 따로 하단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디스커트 부분을 내려주시고 이제 요 빈 공간에 사이드 스커트를 뒤쪽으로 돌려서 레이프 부분을
뒤쪽으로 완전히 빼줍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측면에 이제 빈 공간과 함께 아까 라이프를 꼽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조인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조인트 부분에 라이프를 수납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쪽이군요. 반대쪽 조인트를 빼서 그대로 자,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양쪽 사이드에 빈 라이프를 수납하는 이러한 형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극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한 이러한 기믹 활동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드라군 부분에 날개 연동 기믹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날개를 한쪽을 전개해주면 날개가 돌아감과 동시에 이 날개 두 부분이 펴지는 이러한 연동 기믹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요것을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요것을 자, 돌려주면은 어느 식으로 돌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쪽 부분과 각각 이 부분이 연동돼서 벌어지는 뭐 이러한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를 맞춰서 연동되는 이러한 기믹이 존재를 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안쪽 부분이 그 부분이 자칫하면 파손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확실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돌리는 것만으로 드라군이 쫙 펴지는 그런 연동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파손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솔직히 스트라이크 프리덤 다 괜찮지만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속품 중에 이 전시를 위한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날개 부분을 형상화한 듯한 이러한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각도 조절은 딱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뭐 튼튼하게 고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스탠드가 자체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액션 베이스 없이도 전시를 하는데 뭐 큰 무리 없이 해줄 수가 있는 이러한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인물 피규어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기라 야마토와 라크스 클라인 피규어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속품 정도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만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제 콕피트 부분, 콕피트 부분은 아시다시피 바로 여기가 콕피트 해치가 되고요. 해치 부분을 앞으로 당겨 주시면 싹 오픈이 됩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기라 야마토 탑승 파일럿 피규어도 부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부속품 기믹들 전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도 해당 제품의 매뉴얼 모습이고요. 뭐 일반판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이제 이 프라모델 사진이 엑스트라 피니시 버전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원래는 이 포즈를 해보려고 싶었지만 이 제품의 손 이 무장 고정성이 좀 별로라 과감히 포기를 하고 요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을 위해서 라이플과 빔사벨의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자, 먼저 빔사벨은 두 자로 다 분리를 해서 간단하게 결합을 시키고 양쪽에 빔 파츠를 끼워서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라이플을 한 손에 들고 있고 한 손은 이제 옆구리에 차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옆구리에 차는 그거는 생략을 하고 한쪽 손에만 들고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저걸 또 빼서 또 돌리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걸로만 갑시다. 자, 한쪽 손에 라이플을 쥐어주시고 라이플보다 일단 빔사벨부터 손에 한쪽 홈을 맞춰서 자, 정비를 시켜주고 반대쪽 손에는 라이플 라이플을 잡는 손이 좀 뭐랄까 이 코팅 때문인 그런지 자체적으로 그런 건지 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그러한 형태는 기대하지 마시고 손으로 그냥 움켜쥐게끔 잡아주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플을 쥐어주고 고개를 틀어주고 어느 정도 포즈를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죠. 다리 펴주시고 반대쪽 다리는 마찬가지로 펴주시고 허리 살짝 비틀어주시고 여기서 조금 이제 좀 각도랑 이제 액션 베이스에 올려서 좀 다듬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용 이제 액션 베이스 이런 식으로 올려봤습니다. 매뉴얼에 나왔던 거랑 포즈가 조금 틀린 것 같긴 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빔사벨과 라이플을 들고 있고 이 드라군을 전개한 형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액션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시드 데스티니 인기 기체 스트라이커 프리덤의 엑스트라 피니쉬 제품입니다. 우선 이게 코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판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가격으로 인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으로 인해서 일반판과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제품이죠. 시드 기체답게 멋진 디자인, 준수한 프로포션 등 제품의 품질 면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코팅 부분에서는 이 프레임에 백기 코팅이 사용이 되어 있지만 드라군이나 이 레일4 부분에는 일반 프레임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등 조금 미묘한 구성이 아쉬움을 줍니다. 그래도 전용 베이스와 이러한 다양한 이 무장 기믹 부분들이라든지 구성면에서는 또 충실히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판과 동일한 사양이지만 이 나에게 드라군 전개하는 부분들, 이 기믹 부분이 파손되기 쉽다라는 점, 특히 이게 문그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거 가동하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품 품질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